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 그리고 원 안에 있는 부채꼴과 활꼴, 호, 현, 중심각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채꼴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채꼴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이 있고요. 이제 이 원 안에 부채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부채꼴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중심각의 크기, 이것을 뭐 각 A라고 하고 이것을 각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각 A와 각 B의 각의 크기가 같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 이쪽의 부채꼴과 이쪽의 부채꼴은 각 A와 각 B가 같다면 부채꼴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걸 부채꼴 A라고 하고 부채꼴 B라고 한다면 부채꼴 A 그리고 B는 합동인 부채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합동이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은 도형이라는 거. 중심각의 크기도 같고 이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고, 그것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합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를 M이라고 한다면 각의 크기가 같을 때 L과 M의 길이, 즉 호의 길이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넓이도 같게 되겠죠. 예를 들어 A의 넓이 그리고 B의 넓이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또 하나의 부채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먼저 같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호의 길이 L과 M,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호의 길이라고 했을 때 L과 M의 길이가 같다면 이것의 각의 크기를 A, B라고 한다면 각 A와 각 B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반대로 이 부채꼴 A, B의 넓이라고 했을 때 A의 넓이, B, 만약에 넓이가 같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넓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가 같다면 한 원 안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고 또 넓이까지 같다는 거, 호의 길이와 중심각과 넓이는 한 세트로 묶여서 간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채꼴의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채꼴이 있는데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다라고 봤을 때 같지는 않고 대신, 자, 여기 각 x라고 하고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2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될 때,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 L,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쪽의 호의 길이는 2L이 됩니다. 즉 중심각의 크기가 2배라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부채꼴에서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2배라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2A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될 때, 혹은 3배가 될 때, 4배가 될 때 쭉 그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늘어난다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도 그에 따라서 2배, 3배 쭉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이 부채꼴의 대표적인 성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꼴의 성질.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성질은 모두 다 한 원 안에 있는 부채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 하나에서, 한 원에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비례하는 것은 배웠죠? 정비례한다는 건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호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중심각은 반대로 얘기해야죠. 중심각의 크기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정비례하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2배라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2배가 되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4배라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부채꼴의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을 적용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채꼴이 이렇게 2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3cm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20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호의 길이를 12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우리 이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3cm, 12cm, 즉 3대 12, 즉 호의 길이가 4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각은 x대 12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4배가 돼야 됩니다. 120 나누기 4를 했을 때 각 x, 중심각의 크기는 3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x가 중심각이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4배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도 4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반대로 중심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각이 이렇게 이 각을 45도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 각을 135도라고 해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각각 이와 같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5제곱cm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의 비율이 45대 135입니다. 자,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로 5제곱cm 대 x제곱cm가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는 3배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이도 마찬가지로 3배 차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꼴 아래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15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례식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내한 길이의 곱과 외한 길이의 곱은 같다. 그것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은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부채꼴의 성질은 아니지만 이제 중심각과 관련돼서 현의 길이 그리고 현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도 역시 합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동일하게 이제 여기 중심각이 있고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부채꼴이 아니라 여기서 활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활꼴이라기보다는 여기 삼각형이죠. 활꼴을 제외한 부채꼴에서 활꼴을 제외한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이 중심각의 크기가 A와 같다면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합동이 됐냐? 여기 이 크기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같다. 우리가 합동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한 편, 그리고 한 편, 두 편의 길이와 그 편의 끼인 각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SAS 합동, 삼각형의 합동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SAS 합동이라서 이 두 삼각형의 크기, 뭐 길이, 여기 각의 크기 전부 다 같은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서 A, B, C, D라고 했을 때 각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여기 현 AB 있죠?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각각의 현의 길이도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각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합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의 길이도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면 그 현의 길이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도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채꼴에서도 살펴봤죠.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고 그 부채꼴의 넓이가 같은 것처럼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여기서 그 현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반대로 현의 길이가 같다면 그것에 따른 삼각형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50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진 이 현의 길을 4cm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 주어진 현의 길이가 4cm일 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여기서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x는 중심각의 크기 5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그에 따른 현의 길이도 당연히 같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호의 길이도 같고 그 부채꼴의 넓이가 각각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을 뿐만 아니라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늘어난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4배로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호의 길이가
3cm, 12cm, 1대 4죠. 4배 늘어났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4배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에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45도, 135도, 3배 차이죠. 그러면 넓이도 5제곱cm라면 3배, 그래서 15제곱cm가 된다는 거.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그 늘어나는 비율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부채꼴의 성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